이 나라가 완전히 다 조작의 왕국이야. 조작의 왕국. 비민주적이고 또 반민주적인 사회주의 선거의 어떤 그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국힘당이 선거를 치르고 당대표를 뽑아요. 그것도 당대표 김기현이가 53%로 뽑혔다고. 그래서 3%를 넘겼기 때문에 결선 투표 안 가고 한 방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논란을 이제 논란을 촉발시킬 시간이 지금 싫잖아. 이제 한 이틀 정도 더해서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결재 미합집산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센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서둘러서 김기현이가 이제 당선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53%로 딱 발표를 한 거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니라면서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이 나를 불러서 나온 사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절박함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국민이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불러내서 대통령까지 앉혀주고 그건 뭐예요? 빚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국민한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이 불러서 가만히 있는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나는 국민한테 빚진 게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냥 워낙에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잘하니까 이제 칭찬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업적은 그냥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이재명이 못 건드렸고 문재인은 뭐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아마 뭐 먼지 한 풀도 못 건드리고 그냥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각제 새끼들은 이미 실권을 다 장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우군이 없고 국회 내에 아무런 세력도 없는 그 약점을 자꾸 지렛대 삼아가지고 계속 휘두르고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패거리 지분 다 이제 확보했네. 윤석열 팔아다가 했네. 끝났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못한 거예요. 결단을 못한 거야. 본인을 지켜줄 세력을 황교안이나 이런 애국 세력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각제 세력을 택한 거야. 솔직히 내 말이 틀려요? 황교안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망하게 할 사람입니까? 그냥 원칙주의자잖아. 돈도 없고 뭐 조직도 없지만 그냥 공무원으로서 그냥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냥 원리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냥 자리 맡겨주면은 그냥 무사무탈하게 할 사람이야. 근데 이제 국힘당의 주류 그 내각제 탄핵파 쓰레기 새끼들은 그게 싫은 거지. 윤석열 대통령 되면 할 거야. 당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윤석열을 빨고 물고 뭐 물고 빨고 하겠지.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끝나고 보라고. 총선은 망하고 이제 수도권은 민주당한테 다 헌납하고 이제 여소야대가 깨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식물 대통령 확정되고 그러면 뭐 윤석열의 실패인 거지 국힘당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국힘당의 그 내각제 그 쓰레기 새끼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윤석열한테 이제 항복선언 받는 거예요. 항복선언 받고 항복선언 안 하면 또 탄핵하겠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 선거의 공정성 이런 건 이미 끝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미 굴복을 했고 그냥 K보팅을 도입한 이제 누구야 걔 정진석이 정진석이 아주 그냥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저 박상민 진짜 어이가 없어. 박상민 그 틀딱 가수 흘러간 틀딱 가수 물러놓고 아주 그냥 어디 미사리에서 무슨 뭐 관광버스 춤추듯이 아니 그 지랄병을 떨더라고 그 노인 틀딱들이 아니 구판이 났어.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야, 정진석이 그냥 그 둔한 몸뚱이를 흔들면서 덩실덩실 막 아까는 울대 또. 와 어이가 없더만. K보팅을 가지고 아예 자기들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 수호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드니까 이제 막 눈물이 나나 보더라고 그 인간들. 기대를 접었어. 이 나라는 그냥 내각제로 가는 것 같아. 내각제는 내가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여러 번 얘기했고, 그냥 나라를 말아먹을 애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평생 바람벽에 똥칠할 때까지, 지들 자연사할 때까지 자기 지역구에서 영원히 그냥 그 밭갈이나 하면서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제도가 내각제인데 그거 하겠다는 애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지금 당을 다 장악하고 그거에 반하는 세력들을 다 병신 만들고 있죠. 안철수는 대통령 꿈꾸잖아. 본인이 대통령의 꿈이 있으니까 절대로 내각제 같은 거에 참여 안 할 거예요.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뭐 되는데 적어도 무슨 부정부패 연루돼가지고 막 아주 그냥 진짜 더러운 방법으로 돈 벌어 제끼고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나설 최소한의 자격은 다 갖춘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더러운 새끼들은 대부분 내각제 좋아하거든. 의원 내각제부터 꼬시겠죠. 뭐 4년 중임제도 아무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4년 중임제로 꼬시든 내각제로 하든 그래서
이제 국회의 무슨 장관 뭐 추천권 같은 거 안에 보장받고 총리나 장관 추천하겠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유사 형태의 내각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중임제를 꼬신다고 한다거나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마지막으로 휘두르고 내려오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예, 본인이 이제 내려오고 나서 대안이 없다라고 볼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제를 찬성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내년 총선을 고의적으로 참패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심 라인 있잖아요. 윤석열 호위무사. 그 사람들을 경기도에 봉천을 해.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윤석열을 어쩔 수 없이 내각제 찬성하게 만들려면 간단한 거야. 봉천을 주겠지, 김기현이가.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를 뭐 하는데 자기들 그 보수 영남 패거리랑 뭐 다선 의원들 어디 지역구 토건 세력, 토호 세력들은 다 이제 자기들 지역구 공천 받고 수도권 이런 데 있잖아. 민주당이랑 경합지역. 알아서 살아남아보라. 물론 부정선거라는 완전히 진짜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러면서도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치면 지는 거지. 경기도에 뭐 이런 데 총 수도권에다가 이제 윤석열 호위무사를 공천을 해. 물론 다는 살아남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전멸하고 윤심 하겠지만 몇 명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그 몇 명 가지고 문재인이처럼 그렇게 뭐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호화 아방궁 지어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윤석열은. 다음 대통령이 나를 적으로 두고 나를 증오한다 그러면 진짜 뒷골 땡기는 거거든.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내각제로 가는 거야. 본인이 살려면 내각제로 가는 거밖에 없어요. 끝났네. 내가 그렇게 봅니다. 예. 김기현이는 작년 5월에 떠들었던 내각제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김무성이다 뭐다 지원 세력, 조중동이다 이런 애들은 이제 김기현이를 그것 때문에 당대표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줬잖아. 여론조사까지 다 조작해가면서 김기현이를 막 마치 대세인 것처럼 조작을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 K보팅 동원해서 그 여론에서 마사지 한 거 그대로 결과 뽑아냈잖아요. 그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은 모집단에서 나오는 통계는 전혀 엉뚱하게 다른 결과였는데 아무튼 K보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결과를. 그죠? 그러니까 내각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국민들만 참 지금 뭐 헛꿈을 꾸고 있는 거지. 김기현이가 무슨 뭐 저렇게 뭐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한테 그냥 완전 그냥 공인 샌드백 역할 하면서 존나게 처맞고 다닐 때 과연 내년 총선에 관해서 무슨 뭐 선거 공정성 어쩌고 저쩌고 입 밖에 입 한마디라도 뻥끗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그 얘기 할 수 있을 만한 새끼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최고위원에 들어가 있는 면면을 봐봐. 부정선거에 한마디라도 얘기할 만한 새끼가 있는지. 다 종편 나부랭이에서 돌고 돌던 새끼들이죠. 부정선거 얘기 못해. 그냥 걔네들이 금배지 다는 길은 이제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저 국힘당 지지세가 조금 높아가지고 부정선거 약간 마사지를 당해도 그거를 뚫고 당선이 가능한 지역구 공천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당선 확률을 높일 활동을 뭐다? 공정선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투신을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정선거고 나발이고 그거는 황교안 같은 저 쩌리들이 하는 거고 자기는 그냥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을 공천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 의석수를 늘리는 활동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걔네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국힘당의 지지 세력이 조금 높은 지역을 공천받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의 정치 활동이 다라고. 총선 참패야. 원래 예상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 금배지 달기 위해서 어디에서 공천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뭐 열세 지역구 아니면 경합 지역구 뭐 진짜 험지 이런 데 출마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민주당이랑 무슨 뭐 투쟁을 해서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그냥 다 쇼야.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봐봐요. 이미 끝난 거야. 내년에 그냥 힘 빠지고 힘이 빠졌다라고 봐야죠. 이제 뭐 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이제 뭐 고의 패배, 뭐 국힘당 120석, 민주당 160석 해가지고 이제 뭐 발의를 이제 누가 하나의 차이인데 발의를 기왕에 할 내각제면은 국힘당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이가 평생 소원이 그건데. 그러니까 그 선거 공정성에 관해서 굉장히 제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선거가 공정하면 결과는 어느 결과가 나오든 납득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합리적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불공정한 게 맞아. K보팅은 그냥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주기 딱 좋은 제도고 그리고 사전에 무슨 뭐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원천적으로 이의제기도 불가능하게 했으면 이건 뭐 아주 전형적인 공산주의 선거, 사회주의 선거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니 뭐니를 국힘당에서 떠드는 게 정말 어줍지 않고 가소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표를 뽑는 방식이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이런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낯간지러운 얘기가 되는 거지. 국힘당 정치인들이 지금 누가 내년에 당선돼 갖고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떡하냐고. 이게 신념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자기 코앞에 이익에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그냥 이익에 미친 애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파 세력은 국힘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힘당은 이제 기대를 상당히 내려놓은 그냥 상황이고, 그렇다고 여러분 당원을 무슨 탈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결과야 어차피 뻔한 결과고, K보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애당초 인정을 안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뭐든 간에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인정 안 한다는데 뭐라고 할까 누가. 나는 인정 안 한다고. 김기현이를 당대표라고 부르지도 않고 다른 애들도 그냥 이름 부르고 말지 최고위원이니 뭐라고 안 부른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K보팅을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선발 과정이 투표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그걸 내가 왜 인정을 하냐고. 나는 인정을 안 해. 그렇다고 탈당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 아직은 진짜 우파 세력이 약해서 그래. 황교안을 그렇게 한 자릿수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그냥 묶어 놓으려고 한 게 이게 돌고 도는 얘기예요. 황교안은 11% 아래로 묶어라 뭐 이런 얘기가 돌고 다니고 SNS에 퍼지고 있더라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조작을 통해서 여론부터 황교안한테 절대로 어떤 세력이 못 붙게끔 조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산소 호흡기 붙들고 한 4년은 더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진짜 세력을 만들어 보는 거지. 보수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걔네들은 수십 년 동안 이제 내각제나 뭐 이렇게 자기들 기득권을 영구화시킬 수 있는 자기들이 고안한 제도를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던 애들이고, 나는 그런 정치에 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이런 어떤 부조리한 보수 세력들, 적폐 세력들 이런 애들을 보는 것.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막 빡이 쳐갖고 막 흥분하는데, 걔네들 나름대로 나라를 이제 말아 먹어서라도 자기들 이권 기득권 지키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거고. 장기전입니다. 진짜 우파 세력을 모을 시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좀 희망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 있으니까 좀 모아봅시다. 자, 탈당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탈당이 아니에요. 당내 투쟁을 해야지. 당내 투쟁을 하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야 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목소리를 더 키워야 돼. 이준석 패거리가 그렇게 막 깽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걔네들은 숫자에 비해서 목소리가 커. 근데 이 자유우파 세력 있잖아요. 부정선거 이쪽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당내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더 키워야 돼. 제가 김기현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각제에 찬성하는 사람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거 보세요. 작년 5월 5.18 때 헌법 손 볼 때 됐다. 내각 책임제 해야. 대놓고 저런 얘기 한다니까요. 왜냐면 저래야지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몰려들거든. 지금 어쨌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놓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저게 내각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계속 내각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를 그렇죠. 이어서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해봤지만 안 맞잖아요. 네, 부정부패가 안 맞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해봤지만. 이탈리아처럼 됩니다. 이탈리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제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돼요. 왜 국민들이 내각 책임제를 싫어하느냐? 당신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그 온갖 못된 모습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실망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당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신뢰를 얻었으면 우리 내각 책임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도 비리가 넘치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권력 위에 네.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장에 어떤 헌정 투기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게 헌법을 저는 한번 손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건 개헌 논의를 할 때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어젠더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제를 더 이상 우리가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이 국민 통합의 저해,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런 국론 분열, 더 이상은 이제 반복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이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내각 책임제를 할 때가 됐다 생각을 저는 벌써부터 해왔었는데, 이 권력 구조의 개편 이것만이 아니라 개헌을 만약 논의한다면 권력 구조의
또 권력 구조의 개편도 당연히 논의해야 되고 그 외에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헌법을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 한 8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4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IT, 정보화, 환경,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국민의 생존의 기본권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본권들 이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다 녹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기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의견이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다 통합되어져서 그림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도 비슷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감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은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 당 내부에서는 벌써 한 20년여 전부터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도 있었고 내부 요인도 있었는데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전에도 개헌 논의가 잠시 나왔었는데 이 개헌 논의가 대통령 선거와 같이 맞물리면 그러면 매우 정파적인 의견들 가지고 아주 대립의 구도가 더 강화된다. 개헌 논의가 거꾸로 더 물 건너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대선을 마쳤으니까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들 좀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벌써 이게 그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이것이 그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저희 당의 전신 정권이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국가 기념일을 지정을 하고 그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재평가를 다 마쳤고요. 정부 주관의 기념식 행사,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때로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는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 당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그 당대표 권한대행 하실 때 지난해에도 참석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제가.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군사 정권에 저항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데모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대학 시절 제가 78년 입학했는데 80년대 대학 3학년 시절이었고요. 그때 이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강한 학생 저항 운동들이 있었을 때 저도 적극 참여해서 제 최일선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사태들은 정말 반일륜적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예전 아침에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요. 다만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그 특정 정당의 개인 사유물로 했다. 그것을 또 우리 당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5.18 민주화운동의 그 민주주의 정신,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했던 정신들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리고 계승해 나가야 될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수록해야 한다 늘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어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국회가 먼저 주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기호는 경선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 시절부터 계속 민주화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계속 같은 의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당내 의견을 한번 수렴해볼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가 김기현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각제에 찬성하는 사람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거 보세요. 작년 5월 5.18 때 헌법 손볼 때 됐다. 내각 책임제 해야. 대놓고 저런 얘기 한다니까요. 왜냐면 저래야지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몰려들거든.
지금 어쨌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놓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저게 내각제.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계속 내각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를 그렇죠. 이어서 네. 계속 영국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해봤지만 안 맞잖아요. 네. 부정부패가 안 맞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해봤지만. 이탈리아처럼 됩니다. 이탈리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제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돼요. 왜 국민들이 내각 책임제를 싫어하느냐? 당신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그 온갖 못된 모습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실망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당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신뢰를 얻었으면 우리 내각 책임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금도 비리가 넘치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권력 위에 네.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신문 민주당에서는 당장에 뭐 어떤 헌정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게 헌법을 저는 한번 손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벌써부터 우리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건 개헌 논의를 할 때 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어젠더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제를 더 이상 우리가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이 국민 통합의 저해, 진영으로 갈라지는 예. 이런 국론 분열. 더 이상은 이제 반복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예. 공통된 이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의 의견인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내각 책임제를 할 때가 됐다 생각을 저는 벌써부터 해왔었는데 예. 이 권력 구조의 개편 이것만이 아니라 개헌을 만약 논의한다면 권력 구조의 개편도 당연히 논의해야 되고 그 외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헌법을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 한 8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4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IT, 정보화, 환경,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국민의 생존의 기본권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본권들 이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다 녹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기하면 좋겠다.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의견이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다 통합되어져서 그림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도 비슷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감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은 없었던 것이고요. 예. 저희 당 내부에서는 벌써 한 20년여 전부터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도 있었고 내부의 요인도 있었는데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전에도 개헌 논의가 잠시 나왔었는데 이 개헌 논의가 대통령 선거와 같이 맞물리면 그러면 매우 정파적인 의견들 가지고 아주 대립의 구도가 더 강화된다. 개헌 논의가 거꾸로 더 물 건너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대선을 마쳤으니까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들 좀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벌써 이게 그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이것이 그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저희 당의 전신 정권이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국가기념일을 지정을 하고 그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재평가를 다 마쳤고요. 정부 주관의 기념식 행사,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때로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는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 당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그 당대표 권한대행 하실 때 지난해에도 참석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제가.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군사 정권에 저항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데모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대학 시절 제가 78년 입학했는데 80년대 대학 3학년 시절이었고요. 그때 이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강한 학생 저항 운동들이 있었을 때 저도 적극 참여해서 제 최일선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사태들은 정말
반일륜적이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예전 아침에 한 번도 다른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예. 다만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그 특정 정당의 개인 사유물로 했다. 그것을 또 우리 당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게 그 5.18 민주화운동의 그 민주주의 정신,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했던 정신들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리고 계승해 나가야 될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정문에 수록해야 한다 늘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어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국회가 먼저 주도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기억은 경선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 시절부터 계속 민주화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예. 저도 뭐 그런 일을 계속 같은 의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예.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